자, 11월 고2 모의고사 두 번째 범죄인 인도제도 보겠습니다. 법이네요, 법. 문제 먼저 볼만한 게 없죠? 문제 먼저 볼만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럼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질문 가겠습니다. 자,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도망간대요.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를 발전시켰다. 범죄인 인도제도는 자 누가 봐도 얘가 핵심어네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한 경우 그를 처벌하기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다. 어디로 인도하는 거겠어? 보내줘 하는 나라에 보내줘야겠죠. 범죄인 인도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자, 결국 같은 범죄예요. 같은 범죄입니다. 범죄인을 인도하는 제도는 조약에 의해서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므로 서로 믿어야 되는 거야. A 나라랑 B 나라랑.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요. 주로라는 표현은 perfect는 아니잖아. 항상은 아니라고. always는 아니에요. 주로 양자조약 형태로 발달하였다라고 돼 있으면 선택지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항상 양자조약이다. 모든 조약은 양자조약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문제로 내기 좋죠. 범세계적인 전 세계가 조약은 아니래요. 서로 둘이서만 하는 거지.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며 서로 맺었을 때만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지금 또 역시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막 잘 안 읽힌다고. 지금 뭐 범죄인 인도 조약, 범죄인 인도 청구, 범죄인 인도 청구 뭐 이런 말 나오니까. 근데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 사형제도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쉬운 말 있잖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보내달라고 한들 무조건 보내줄 필요는 없대. 누구만 보내주면 돼. 서로 체결을 맺은 애들끼리.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A랑 B는 서로 이걸 맺었어.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야 범죄자 보내줘 할 수 있죠. 근데 B와 C, B가 C한테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뭐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C가 보내줘야 될 의무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미리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이해되죠? 전 세계가 다 이 조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지들끼리 합의한 애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 말이야.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게 많다. 이것도 봐.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같답니다. 대부분의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자 조건입니다.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범죄인 인도 제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고 두 나라에서 다 범죄여야 돼. 둘 다 범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 같으면 소를 잡는 게 범죄일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소 잡는 거 범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보내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둘 다 돼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위해서 이 청구국, 피청구국 이런 단어도 모를까봐 아예 앞에서 해주는 거예요. 범죄 인도를 청구하는 거. 범죄인 보내줘 하는 나라가 청구국. 그걸 받는 나라가 피청구국. 둘 다 범죄가 돼야 되고 형기가 징역 1년 이상 해당하는 경우만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뒤에 문제 있어요.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인도라는 말도 잘 안 와닿죠. 그 범죄인을 보내줄지 말지. 자,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어. 우리 뒤에 문제처럼 똑같이 X라는 애가 범죄자야. B로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면 A 나라에서 뭐라고 할 거야? 얘는 A에서 죄를 지은 거야. 그럼 A가
B한테 요구한다고. 뭐라고? 보내줘. 이게 인도라고. 됐니? 그럼 B는 어떻게 한다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보내주는 건 아닌가 봐. 결정을 해야 된대요. 이때 범죄인의 대부분은 피청구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나라, 그죠? 이 당한 날에 허가를 받아야만 보내줄 수 있대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둘이 계약을 맺었으면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피청구국이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인도 거절 사유로는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하나,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두 개 있습니다. 거절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 인도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뭐 해야 되니? 범주 나눠야 되겠죠. 인도를 거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잖아. 뭐 절대와 임의. 자, 절대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중복처벌 피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인도가 거절된다. 재판 중 확정 공소시효 끝 이럴 때는 안 보내도 된대요. 또한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어는 정치범도 안 된대. 정치범이란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 정치 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 범죄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건 정의되어 있진 않대요.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가는 피청구국에서 하게 된다. 내가 판단하는 거래요. 대부분의 정치 범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 범죄인데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로 성격보다 우월할 때 정치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정치 범죄라는 거는 정치적인 죄도 있지만 일반 형사적인 죄도 있을 거라고. 맞죠?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얘들은 그럼 봐봐. 자,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정치 범죄로 인정이 되면 정치범으로 인정이 되면 자 생각해보자. 정치범으로 인정이 되잖아. 그럼 인도를 해 안 해? 인도를 안 해도 된다 그랬어. 근데 정치범으로 안 되잖아. 그럼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관계가 잡혀야 돼요. 절대적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정치범이었잖아. 예를 들어 국가 원수, 대통령이나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가해조항이라 부른다. 이걸 가해조항이라 한대요. 그리고 무관 불특정 단수를 대상 테러도 정치범죄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내야 한답니다. 보내야 한다. 까먹기 전에 정리합시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헷갈리니까. 여기다 정리해 놓자. 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절대와 임의. 임의는 아직 안 봤어. 절대는 재판 중 확정 또 공소시효 정치범. 근데 정치범은 법적으로 막 정해진 건 아니래. 그래 정치적인 문제가 아까 형사 문제보다 더 강할 때. 근데 누구는 안 된다? 국가 원수, 대통령 공격하거나 테러범은 정치범에 포함이 안 됩니다. 즉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보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임의에 대해 설명하겠죠. 임의적인 인도 거절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다. 우선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안 보낸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미국이 보내달라 그러면 안 보내줄 수 있대요.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러한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자국민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미국하고 이런 게 많죠.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사고 치면 미국 가서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잖아. 근데 미국에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할 경우에는 무조건 청구국의 요청이 있다면 피청구국은 기소 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이것도 도네요. 항상 그런 건 아니네. 그러니까 니네 나라에서 재판 꼭 해 이거야. 돌려주지 않을 거면 꼭 재판은 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또 범죄인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 예상될 때는 범죄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비인도적 대우. 저희 가면 뭐 더 심한 대우를 받는다. 같은 이유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대상 범죄인이 사형을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이어도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많다. 자, A 나라랑 B 나라랑 있는데 얘가 X가 B 나라인데 A에서 사고치고 B로 도망간 거야. 맞지? 근데 A가 보내달라 그래. 야, 이거 X 다시 보내줘. 근데 A에는 사형이 남아있어. 근데 B는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야. 그럼 B 입장에서 X가 사형당하게 둘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안 보내주려고 할 거 아니야. 됐니? 그래서 안 보내준다고. 근데 언제는 보내준대. 보증을 해주면, 야, 너 X 사형 안 시킬게 라고 보증을 해주면 보낼 수도 있겠죠. 범죄인이 천국으로 인도되면 간다면요, 원래로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다만 인도 후에 이 새끼가 A에 왔는데 또 사고를 쳐. 또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처벌할 수 있대요.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처벌이 가능한데 왜 인권을 보호하는 거지?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다만 인도 후에 새로 저지른 범죄나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 잘 모르겠네. 자, 큰 틀은 그겁니다.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얘를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줘 하는 거. 그게 범죄인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개념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구국은 걔 보내줘 하는 나라고, 그걸 당하는 게 피청구국이고. 이런 게 입에 잘 안 붙잖아. 범죄인 인도조약의 개념 나왔고요. 거절 사유 나왔죠. 규정하는 기준,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 아까 나왔죠.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응할 의무는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까? 둘이 계약 맺을 때만 된다 그랬고.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심의 언제 인도돼?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왔네요. 이건 쉽네. 자, 근대에 들어 발전한 국제법상의 제도이다. 근대가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맞잖아요.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렇죠? 도망가네. 범세계적인 범죄 인도조약 규정을 기초로. 이거 없다 그랬잖아. 범세계적인 거. 그죠? 범세계적인 규정 없다 그랬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사법제도 상호신뢰. 오케이. 1번은 찾아보시고요. 뭐야 이거? 자, 이거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가나 봅시다. 제3국의 국민인 X는 A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B국으로 탈주했다. A에서 X가 죄를 저질렀는데 B 나라로 탈주했습니다. B국의 법원은 X의 범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인도를 허가해줬습니다. 보내줄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청구국이야? A가 청구국이고 B가 피청구국이죠. 나 역시 A와 B, A 국민 Y는 A 나라 사람, X는 제3자, 제3이라 그랬고요. A 나라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무인 공공시 파손하다가 발각됐고 B로 도망갔다. A국은 B국에 역시 청구했습니다. 돌려달라고. B국 법원은 Y 행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 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인도를 불허가했대요. 즉 안 보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Y를 뭐로 판단했다는 거야? 정치범으로 판단했다는 얘기겠지. 정치범일 때는 안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되니 A국과 B국의 법률은 X, Y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A국과 B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요거 좀 2번에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일단 넘어가 볼게.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뭐니까 정치범이니까. 맞죠? X는 Y와 달리 무시하라 그랬고 X는 B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B국은 X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의무를 지닌다. 그러니까 B나라는 자 X가 외국인이었잖아. 그래도 A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줘야 돼? 된다 그랬죠. 왜? 아까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밑줄 쳤던 조건에서 뭐가 있었니? 밑줄 쳤는데 둘 다 범죄로 성립돼야 되고 징역 1년 이상이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조건에 의해서 외국인이라도 가야 되니까.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대. B국은 XY가 처벌을 위해 그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틀렸죠.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되면 뭐라 그랬어? 절대였잖아. 보내줄 수 없다. 이미 확정받으면 보내줄 수 없다. 자 2번 한번 자세히 봐봐. 2번 어려워하던데 A와 B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 A와 B가 자국민은 뭐 했다? 불인도 조항이 있대. 우리나라에는 안 보내준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야. X는 제3세계였죠. 그다음 Y는 A 나라 사람이었지. 그럼 봐봐. 누가 청구를 했어? A가 청구를 했잖아. 그럼 B는 보내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X를, Y를. 그럼 B의 입장에서는 누구는 안 보내주는 거야. 자국민, 우리나라 사람이면 인도해주지 않아. 근데 X는 제3세계 사람이고 Y는 A 사람이잖아.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자국민 불인도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B 입장에서는 B 나라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이해 안 되면 또 봐요. 자, 윗글을 읽은 할수 있는 나에 대해서 이해한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 읽고 나서 얘를 정치범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얘는 정치범이군 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A국의 법원이 B국 법원 대신에 Y의 행위가 정치범이 아니죠. 이건 누가 판단해야 돼? B가 판단해야죠. 정치범인지 아닌지. B는 Y 행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적 범죄의 성격이 더 강하다. 오케이 2번 끝. 정치범을 잡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A국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Y 행위가 가해 조항의 적용을 받은 가해 조항 뭐였니?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야, 가해 조항 뭐였냐? 가해 조항? 없다. 동그라미 쳤는데 동그라미 친 건 기억나는데 여기 있네요. 가해 조항. 대통령 공격하는 게 가해 조항이네요. 이거 왜 안 돼? A국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겠죠. A가 Y 행위가 가해 조항의 저항을 받음으로 아니죠. 이건 대통령 공격한 게 아니잖아. 맞나?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거 만약에 가해조 적용을 받는다면, 자 이건 아닌 것 같네. 제 방금 설명 잘못된 것 같아요. 가해조항에 적용을 받는다면 그러면 얘가 정치범 오케이가 되잖아. 정치범 오케이가 되면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 이거는 지금 모순이죠. 정치범이 돼버린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미국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Y에 이거 없다 그랬죠. 명시된 정치 범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B국 법원은 Y 행위가 무고한 불통단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가 아니므로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아니죠. 테러는 아닌데 어쨌든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 넣었으니까 불인도 한 거죠. 아, 이 말이 입에 안 붙는다 그죠?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인데 인도 불인도 이런 거 자체가 입에 좀 안 붙네요. 봅시다. 4조 피청구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자국민인 범죄인의 인도를 국적만을 이유로 거절할 때는 피청구국은 청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당국에 사건을 해부해야 한다. 아까 앞에서 본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돌려주세요를 받은 나라는 자국민을 무조건 보내줄 필요는 없지만 보내줄 수도 있대요. 만약에 자국민을 국적만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안 보낼게라고 할 거면 우리나라에서는 꼭은 아니네요.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꼭 기소를 해야 된다고. 재판을 해야 된답니다. 인도 청구된 이해되죠? 이해 안 되나요? A 또 A, B다. 아야. 한국, 중국 하자. 일본 할까요? 중국. 한국인이 중국 가서 죄를 저질렀어. 한국을 튄 거야. 그럼 중국이 뭐라 그래서 보내줘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 한국인이니까 못 보내겠어. 그럴 거면 중국이 만약에 뭐 한다면 요청하면 야 그러면 니네 나라에서 꼭 재판해라. 그러면 꼭 재판을 해야 된다고. 됐죠? 인도 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상 사용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해당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면 그러하지 않다. 지금 무슨 말이야? 인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은 마약 사범을 사형시킨대요.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어요. 중국은 사형 오케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폐지죠. 우리도 아직 폐지된 건 아닌데 사형이 몇 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마약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튀었어 우리나라로. 그럼 중국이 보내줘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니네 나라 가서 사형당하면 안 되니까 안 보내줘 이럴 거야. 됐니?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 얘기하는 거야. 야 사형 안 시킬게. 만약에 재판에서 사형 나와도 집행은 안 할게. 라고 보증을 하면 보내야 한다 이 얘기네요. 인도되는 범죄인은 피청구국에 의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인도 이후에 저지른 범죄, 동일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처벌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는 게 맞구나. 다른 거에 대해서 또 처벌할 수도 있으니까. 4조에서는 피청구국이 자국민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거 맞죠? 우리 국민이니까 봐줘야지 할 수도 있으니까 재판을 너희 나라에서 또 꼭 해라. 5조에는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답 2번인데요. 봐봐.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하대요. 청구국이 지금 아까 이 상황이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보내줘 하면 중국이 청구국이 되고 우리가 피청구국이 되잖아. 맞죠? 그럼 청구국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죠. 피청구국이 청구국에게 보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봐봐. 보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용 안 할게라는 보증은 누가 해야 돼? 중국이 우리한테 해야 되지. 그럼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보증을 해야 됩니다. 이 순서 자체가 일단 틀렸어요.
1번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맞죠? 근데 2번 이것도 생각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이게 맞다고 쳐. 학교쌤이 이걸 맞게 냈어.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선택지 많이 틀렸니? 그래도 틀렸습니다. 보증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됐니? 단 만약에 보증을 한다면 자 보증 if 보증 오케이 한다면 뭐 해라? 인도해라 이거거든. 이 말이 야 그럼 보증을 해야 한다 라는 논리 구조로 갈 수는 없는 거야.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보증을 해야만 한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지 만들어도 틀린 겁니다. 되니? 6조의 내용으로 보아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거 찾아가 보세요. 맞아요. 4조 5조 임의적 인도 거절. 오케이. 5조 6조 인권을 보호. 됐습니다. 단어는 풀어보시고요. 됐죠?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법지문은 항상 단어가 어려워. 청구 이런 단어도 어려운데 피의자, 피해자, 뭐 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초 상식 조금 쌓아놓으면 좋아요, 사실. 됐죠?